네, 렛츠고! 새로운 배경이네요, 정국이 형 오늘 또. 오늘 우리 이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IM 컴퍼니 지층에 있는 그 자체 스튜디오의 호리존 중에 하나다. 오늘은 어떤 일로 또 이렇게? 오늘은 뒤에 보이는 이 칼라, 드레이크, 그리고 요 쿠키즈, 요거 이제 브랜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구독자분들도 그 제품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뒤에 보이는 이 상품들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가볍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 재미있는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칼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칼라를 바잉하게 된 건 2018년도? 네네. 근데 처음 칼라 담당자를 맡는 건 2015년도야. 그럼 왜 3년 동안 바잉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파리 패션위크를 가면 그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있는 가장 큰 행사잖아. 그럼 하루에 이제 예약을 해놓는다고, 미팅을. 그래서 나도 이제 칼라가 너무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뭐 IM샵이고요, 누구고요, 뭐 너무 컬렉션 보고 싶어요, 좀 초대장 좀 꼭 보내주세요. 몇십 통을 보냈는데 단 한 통도 안 온 거지. 아예 안 온 거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 이제 파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칼라라고 싹 써 있는 거지. 바로 들어갔지. 그때 아예 진짜 거의 영어 아예 못할 때야. 지금도 못하지만 거기에 그 아베상도 계시는 거지. 나 되게 진짜 팬이었거든. 엄청 팬이었거든. 근데 막 인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로베르토라는 또 분이 계셔.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오버시 마켓의 실세 대장님이시거든. 그래서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당신 누구냐 물어보길래, 그때는 내가 진짜 영어를 못해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어 갔다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보내줘. 거기에 이제 영어로 다 적혀져 있어. 더 이상 내가 이거를 이제 안 풀어도 되는 거잖아.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너무 긴장도 하고 영어를 너무 못했어가지고 나는 저 아베상의 빅팬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얘기한 거지. 막 He's a big fan of mine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로베르토가 막 피식 이래. 내가 그때서 나 잘못 얘기해, 반대로 얘기했다 해서 내가 바로 I'm sorry. 그래서 어찌됐건 명함은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수주의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다시 와라. 그래서 감사하다. 다시 갔어. 가서 막 내가 일부러 막 칼라 옷을 입고 갔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막 입고 갔는데 이번에는 너랑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즌에 그때 다시 얘기해. 6개월 지났어. 그때 뭐 선물도 사갔어. 안녕하세요, 로베르토 씨, 저 다시 왔어요. 잘 지냈어? 반가워. 드디어 이제 바잉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안 된대. 대신에 너 그 개인호도 해. 형 옷을 사라는 거죠? 희망 고문이네. 에? 희망 고문이네. 잘못 들었나? 그래도 알겠습니다 해서 100만 원. 또 다음 시즌 또 오래 200만 원. 그래서 개인 오더만 한 시즌에 막 진짜 많이 할 때는 300~400만 원씩 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로베르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칼라 비콘 먼저 한번 해볼래? 칼라 비콘이요? 주시면 감사하죠.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칼라 비콘부터 바잉을 시작한 거야. 2015년도에 처음 만나서 2018년도에 칼라 비콘을 드디어 성공한 거지. 칼라 비콘만으로도 난 행복했지. 그리고 3시즌 정도 오더를 하고 로베르토가 나한테 딱 이래. 이제는 웃어, 나 보면. 나 되게 행복하다. 마침내 너랑 칼라를 시작할 수 있어서. 자, 이제부터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퓨처 오더해. 야, 나 그때 진짜 울었어.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한 4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백팩 메고
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야 칼라. 그리고 송무기 형 궁금한 게 뭐 칼라랑 칼라비콘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 일단 칼라라는 배경부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게 아마 200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주니치 아베라는 디자이너가 시작한 거야. 네. 뭔가 특유의 이 색감, 뭐 말도 안 되게 그 컬러만의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좀 디테일이 휘황찬란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 아 여기 밀리터리 여기에서 조금 여기 테일러링 요소에서 조금 막 비벼져 있는 시즌 전개를 하는 게 칼라. 칼라 비콘은 세컨 라인인 거고 매 시즌을 뭔가 디벨롭을 시켰을 거 아니야 시즌에. 근데 거기서 캐리오버 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솔팅해서 만든 베이직 라인이 칼라 비콘. 가격대도 칼라 비콘이 좀 더 낫다. 칼라 비콘은 신상품이 거의 없어. 그냥 원단만 교체되는 정도. 데일리 웨어로 훌륭하다.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가디건인데 이건 1 사이즈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기본 귀엽지. 네. 예쁘다. 예뻐. 정말 가벼워. 지금 계절에 입어도 되겠는데요? 엄청 시원해. 그러니까 살에 닿는 촉감 자체가 시원하다.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테일러 자켓 보면 하프 라이닝 있지. 그러니까 이런 컬러 팔레트가 좋다. 이런 멜란지 그레이에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잘 안 잡힐 것 같은 시멘트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이거 뭐 내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이 버뮤다도 칼라 거지. 그 바지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야.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어. 똑같이 나왔었는데 원단이 작년보다 훨씬 얇아졌어. 작년은 이제 아무래도 원단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고시감이라고 하거든. 딱딱하거나 좀 무거우면 축축 쳐져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거 전혀 완전 가벼워. 그래서 새롭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입은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원단을 셀렉하는 눈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나 칼라 바지만 30개야 동생은. 개인 오더로 사인 그 나의 바지만. 그리고 이것도 시그니처 포인트인데 그 프렌치 그 워크 팬츠에서 볼 수 있는 훅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 이게 또 칼라의 시그니처다. 이거 정말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솔라로 원단을 사용한 건데 이게 솔라로가 뭐냐면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원단 색깔이 약간 이게 아사모사하게 보여. 그런 원단을 쓴 팬츠다. 형 그런 바지도 자주 입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하지.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본인이 171부터 177이다. 그 사이 구간, 내 구간이거든. 그럼 다른 바지 볼 필요 없어. 무조건 칼라야. 왜? 내가 뭐 아월레가시가 됐든 뭐 선플라워가 됐든 이런 뭐 보디가 됐든 한 50만 원 주고 바지를 샀어. 그러면 이제 한 15만 원 날리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딱 되는 거거든. 그냥 기장감이 딱 맞아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단인데 아더 컬러. 너무 예쁘다 그 바지도. 이쁘지. 그리고 이게 보통 팔랑팔랑 거리기 마련인데 절대 안 그래. 그게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예쁘다. 진짜. 색깔 진짜 괜찮지 않니? 네. 약간씩 색깔이 오묘하게 바뀌잖아. 그리고 평생 입으러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원단이 그러니까 나 2015년도부터 개인 오더한 경력이 있잖아. 지금 2025년도잖아. 그때 샀던 거 거짓말하는데 다음에 보여줄게. 있어. 아직도 있어.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빳빳해. 맞아. 이뻐. 그리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칼라 비콘인데 칼라 비콘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야. 요것도 딱 기장 171부터 177. 180 이상인 분들은 못 입는 브랜드네. 180은 아니야. 180은 다른 브랜드로 가. 원단은 이제 드레시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편의성은 캐주얼하기 때문에 딱 그 비콘이라는 라인에 잘 맞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좀 드레시한 느낌으로 좀 보여줬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캐주얼한 건데 필드 팬츠. 립스타 원단이고 이런 것도 잘합니다. 진짜 이쁘더라고. 이거는 내가 아까 걸면서 봤는데 입어봤거든.
진짜 예쁘지? 뒤에 또 디테일이 있네요. 이렇게. 이뻐.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기장감이야 결국에. 그거는 성무기 형 180 이상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치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유럽 바지를 입으면 요 이제 그 무릎 쪽 턱 있잖아. 이게 여기 내려가 있다고. 여기 내려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요 바지는 또 시그니처거든. 그러니까 원단이 워싱을 하면 할수록 줄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점점 좁혀진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시감과 터치가 난 좋더라. 얘는 그런 바지인 거야. 이런 바지. 나는 이 바지를 좋아해서 타입을 2개로 바잉을 해. 하나는 요 테이퍼드 핏, 아까 보여줬던 그냥 기본적인 핏, 그리고 약간 와이드 핏. 이런 와이드 핏도 있다. 난 둘 다 입어. 근데 설계를 잘한 게 뭐냐면 이걸 파카링 팬츠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 이제 보면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네. 보여? 네. 이 테이프를 먼저 봉제를 하고 바지를 다 만든 다음에 워싱을 하고 건조를 해. 이 작업을 반복을 하면 축율이라고 해서 원단마다 줄어드는 그 퍼센티지가 다르잖아. 네. 근데 안에 있는 이 테이프가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쪼그라들겠지? 쪼그라들면 이런 퍼커링이 생긴다. 와, 그 바지 보면서 그 주름들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와,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나온 거야. 재밌는 건 사카이 알지? 알죠. 사카이랑 이 칼라의 대표님들이 또 그 파워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네. 부부야, 부부. 그 사실을 보고 컬렉션을 조금 보잖아. 부자재가 겹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미다. 자,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브랜드 드레익스. 드레익스는 약간 이렇게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보면 예쁘다. 전체적인 이 팔레트를 좀 감상해도 좋은 그런 브랜드다. 원래 이렇게 색깔이 다채롭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서도 다른 브랜드랑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셀렉을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에임 레옹도르, 뭐 랄프 로렌도 있고, 뭐 키스 이런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미국적인 느낌이랑 난 드레익스랑 전혀 다르다. 실제로 드레익스 매장을 내가 가본 적이 있어. 그 쉐빌로우라고 킹스맨 봤지? 네. 킹스맨에 나오는 그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만 있을 수 있는 그 쉐빌로우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비스포크 브랜드들이 있지. 그 중에 드레익스만 컬러풀해. 나는 이 드레익스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 참 예쁘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잉한 거는 이렇게 그냥 캄한 니트웨어, 가볍고 고급스러운 니트웨어랑 버튼 다운 셔츠. 컬러가 또 좀 섹시하게 또 빠졌어요. 넥타이를 해도 예쁘도록 빠졌거든. 근데 이제 썸머에 맞춰가지고 얇고 가벼운 소재. 그리고 럭비 셔츠. 색감 봐봐.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예쁘네. 가벼운 반바지 같은 거에다 입으면 끝내줄 것 같지 않아? 이런 럭비 셔츠 예쁜 것 같아. 그리고 같은 DNA로 조금 더 화려한 컬러 믹스되어 있는 색깔 너무 예쁘지. 오, 거기에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끝내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통 대부분의 티셔츠들의 퀄리티를 논할 때 원단도 원단인데 사실 난 이 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한 번 입었고 빨았는데 막 립 쭈글쭈글쭈글 짜증이 빡 나잖아. 근데 얘 안 그래. 드레익스 티가 물론 다른 뭐 5, 6만 원짜리 티보다 훨씬 비싼데 비쌀만해. 그리고 뭐 이런
스포티드 자켓 같은 거. 몇 시즌 나오는 메시는 나오는 상품인데 이거 한번 입어볼게. 검상 이거 봐봐. 이런 느낌. 예쁘다. 괜찮지? 바지랑도 잘 어울리네요. 아 이거 워낙 많이 나오잖아. 맞아. 밀리터리 자켓은 특히나 이 디자인 뭐 너무 많지. 근데 봐봐. 대부분 어깨가 떠 있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테일러링이 가미돼 있는 자켓인 거거든 이게. 다르지. 고급스럽지.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초자켓. 야, 이거 스웨이드 레더 색깔. 보소 이거 보소. 봐도 요번에 버튼이 금속으로 싹 바꿨더라. 요거는 죽지 뭐. 이거는 뭐 늘 들어오면 항상 빠른 품절. 남자라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자켓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깨끗하게 입다가 3년 되는 순간 그냥 비바람 맞아줬으면 좋겠어. 남자답게. 남아있게. 이거 비바람 맞아야 간지난다. 어깨 이런 데 좀 맞아주고 뒤에 조금 얼룩 좀 가주고. 근데 드레익스야. 뭐 어떤 느낌이야? 나 드레익스 이렇게 입는 애야 그냥. 성무기 형은 비 오면 바로 뛰어갈 것 같은데. 아예 나는 우산부터 찼지. 근사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레익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브랜드 쿠키주. 일본 브랜드고 컨셉이 애기들 옷, 애기 옷, 애기 가방 사이즈를 그냥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스티치도 엄청 두껍고 재밌다. 그냥 어디 없는 디자인이라. 이런 느낌. 의류도 있는 거죠. 의류도 있어. 의류도 있고. 오늘은 가방만. 야 이거 진짜 지금 2025년에도 그냥 이거만한 게 없다. 그냥 정리. 171부터 177 사이는 이거. 진짜야. 바지는 난 칼라비건 추천해. 근데 좀 평생 입을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안 바뀌잖아. 그거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내가 얘기하면 사기꾼인데 내가 진짜 많다니까 이 옷이. 아 참 그때 내가 감동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막 프로포즈했던 브랜드를 드디어 이제 소개해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느 날 내가 그 칼라 런웨이 쇼의 맨 앞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장면 기억나요. 그래서 야 이런 참 좋았지. 너무너무 좋았지. 기뻤지. 그리고 사실은 EOSS 컬렉션이 그 아베 그 주니치상의 마지막 컬렉션이야. 왜요? 왜냐면 이제 이토츠라는 거대 상사가 있어. 그 회사가 이 이제 칼라라는 브랜드 샀어. 근데 아베상은 은퇴하실 때가 됐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되게 감동적인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토츠라는 어떤 회사에서 한국에 이 칼라라는 브랜드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방문하고 미팅했어. 근데 IM샵보다 큰 회사들도 많았지. 대부분 또 우리보다 큰 회사들이었었을 거야. 미팅한 회사들이. 근데 로베르토 있지 아까 얘기했던. 로베르토랑 그 원래 헤드에 계셨던 분이 칼라는 IM샵이 제일 잘하니까 걔 찾아가. 된 거야. 감동받았지 사실상. 그래서 뭐 그런 논의는 진행 중이다. 앞으로 조금씩 칼라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컬렉션이 실질적으로 그의 손을 거친 마지막 SS 시즌일 거다. 그럼 사야 되는데. 예쁘다. 이따가 이거 한번 싹 입어볼까?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때? 너무 예쁜데요 그거? 보는 거보다 입으니까 더 예쁘다. 여기 그냥 뭐 가방 이렇게 하나 쑥 들어주는 거지. 그런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좀 믹스해도 괜찮다.
그 다음 예쁘다. 왜 다 예쁘냐? 괜찮지? 칼라에다가 드레익스 니트. 그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드레익스 자켓. 자켓은 그냥 지금 더우니까 살짝 손만 이렇게 쥐고 있는 느낌. 진짜 형이 일상복으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보라색이랑 막 자주랑 막 바사바사하게 섞여 있어. 완벽할 만큼 예쁜 것 같아요. 세 번째 착? 네. 오케이. 자, 어떤데? 이러고 딱 놀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쫀쫀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팔통이 너무 넓거나 아무리 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딱 좋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입으면 살았는데 버튼이 이게 또 고증을 지켰어요. 또 고무로 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워싱을 다 해가지고 이 칼라 부분이 좀 더 쭈그러들었어. 그래서 생기는 이런 맛도 재밌네. 이런 느낌? 여기에 진짜 이런 가방 하나. 잘 어울린다. 괜찮지? 이쁘다. 요게 네 번째지 지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내 스타일은 한 번 더 섞어야 돼. 요거 아까 봤던 그 칼라 가디건 있지. 네. 그러니까 어깨가 오버사이즈로 떨어지는 셔츠면 아무리 막 크면 이거 못 입어. 이게 좀 타이트하게 나온 거니까 사이즈감이. 내 스타일이지. 그렇네. 너무 예쁘다. 아주 귀엽지? 너무 예쁜데요? 마음에 들어. 좋다. 또 우리 톤온톤으로 싹 그냥 어때? 저 자켓은 남자들이 하나씩 진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리고 이게 홑겹이야. 그러니까 안에 가벼워. 바지는 리스탑에 그냥 하늘하늘 거리고 신경 안 쓴 듯하게 힘 쭉 빼주고, 거기에 소재감은 같은데 조금 이거는 그 레귤러 핏이잖아. 이런 레귤러 핏 색감 이쁜 체크 셔츠로 원 포인트 주고 하나 힘 막 줄만한 거, 이런 거 하나 탁.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신발을 내가 좀 느끼한 거 신었으면 이건 다메다메인데 이런 느낌. 그 고무신도 진짜 별미네.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얘기는 그 태우 있잖아. 바보샵 태우. 태우가 영상 올라갔잖아. 약간 좀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매출 얘기하는 거. 아 진짜요? 부재중 걔 전화 잘 안 하거든? 부재중 전화 시켜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아니 너 힘내라고. 그래서 그랬다. 태우야 고맙다. 갑자기